안녕하십니까. 강영한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피부 질환 중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양약을 이미 오래 드시다가 점점 이제 약을 복용해도 증상 없이 유지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불안하시니까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두드러기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약 복용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하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비만세포의 과립에 저장되어 있던 히스타민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엔세이드 같은 진통소염제를 먹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피부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 등의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때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 투과성이 항진됩니다. 혈관 투과성이 항진된다는 것은 혈관 안에 있던 물이 피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럼 이제 피부에 부종이 생기고 또 히스타민이 신경 종말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모기 물리는 거 생각해 보시면 기전이 비슷합니다. 이런 알레르기 외에도 사실은 스트레스 자극 등으로도 두드러기는 생길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의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면 홍반, 즉 피부가 빨개진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에 부종, 그리고 가려움이 동반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이제 24시간 이내에 소실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피부 묘기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묘기증은 내 손톱이라든지 이렇게 긁었을 때 이런 물리적인 자극을 했을 때 그 부분이 긁은 그대로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손톱으로 어떤 글자를 쓴다. 그러면 그 글자 모양 그대로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이죠. 이러한 두드러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알러지로 인한 알레르기성 두드러기가 있겠고요. 또 비알레르기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햇빛이나 온도에 따른 변화, 차갑다든지 뜨겁다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계적인 자극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통 항히스타민제나 류코트리안 기량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좀 심하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를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려움이 이제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항불안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환자분들이 힘든 질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쓴다고 했을 때 그 히스타민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약을 먹었을 때 약 성분이 이제 히스타민이 붙으면은 가려움을 유발하게 만드는 이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대신 결합을 해서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여기 결합하지 못한 다른 히스타민들은 계속 피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가려움이 오게 되기는 합니다. 이제 한의원에 오시게 될 때에는 이런 항히스타민제 복용 빈도가 늘어난다, 더 자주 먹게 된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의원에서의 두드러기 치료는 한약 치료가 위주가 됩니다. 한약재 중에서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는 약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처방됩니다. 불편한 증상을 일단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가려움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경의 과흥분을 낮추는 약제를 함께 상전하고요. 체온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하게 되므로 체온 상승을 막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이하원, 그러니까 즉 먹는 것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증상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제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게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식이항원을 섭취했을 때도 증상이 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앞서 스트레스 반응이 악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시키는 건 역시 한약 치료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완전히 끊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히스타민제는 일단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약간 졸릴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중단하시면
가려움과 부종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한약을 같이 복용하시면서 증상이 줄어들면 점차로 줄여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매운 음식이나 알러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이 알러젠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는 박하차를 드시는 것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찬 공기에 노출됐을 때라든지 어떤 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최대한 해보시고 이제 그러한 것을 피하는 것이 회피요법이죠.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면역학적인 과민성으로 나타나는 난치 질환이고 대부분 만성 두드러기니까 내원하시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2달 정도 비교적 오래 걸리게 됩니다. 또 치료를 통해서 모든 증상이 다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히스타민제 복용 빈도를 많이 낮춰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간격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이라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증상이 있으시고 항히스타민제가 점점 안 듣는 것 같다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오셔서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치료에 만족도가 있는 질환입니다. 내원하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고 치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